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죠. 월요일에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또 소개해드리는 청년 기획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신세미 캐스터가 준비한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2018년도 대졸 신입 공채를 모집 중입니다. IB나 트레이딩, 리서치 등의 직무를 담당할 직원을 구하고 있는데요. 대졸 이상이면 연령과 전공, 학점, 어학 점수에 제한이 없고요. 올 9월부터 근무가 가능하다면 졸업 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외국어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6월 25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은 넥슨 모바일 서비스 개발팀의 채용 소식입니다. 모바일 게임의 퍼블리싱을 위한 시스템 개발팀에서 시스템 관리자 웹사이트 프론트 개발을 담당할 직원을 모집 중입니다. 학력과 경력, 성별 무관으로 모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개발과 운영 경험이 있거나 웹 표준과 반응형 웹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 포트폴리오 제출 시 우대를 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따로 정해주지 않고 채용 시 마감됩니다. 그리고 인카 금융 서비스에서는 영상 편집 경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내 방송과 영상 촬영 및 편집을 담당하는 주임금 직원으로 대졸 이상과 경력 1년에서 3년 사이에 영상 및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가 지원 가능한데요. 이력서 제출 시 본인이 제작한 3분 이내의 영상물 등 포트폴리오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랩에서는 모의 해킹 및 취약점 진단 담당자를 모집 중입니다. 시스템과 웹모바일 취약점 진단 및 모의 해킹, 그리고 내외부 모의 침투 공격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학력과 성별, 연령에 대한 자격 제한은 없고요. 모의 해킹 경력 2년 이상,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국내 해킹 대회 수상 경력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6월 29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직업체험 리얼 보고서 청년 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청년 기획단 여러분 3명 이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인사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빵빵 여러분의 취업 내비가 되어줄 청년기획단 김은지, 최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하연입니다. 네, 이렇게 3명의 친구들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이맘때쯤이면 우리 청년 기획단 여러분들은 한창 또 기말고사 시즌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많이 바쁘지 않아요? 네, 저 이 방송 끝나고 하연 네. 학생이랑 저는 내일 시험이라서 네. 또 방송 끝나고 많이 열공하러 네. 도서관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월드컵 경기가 있는데, 또 우리나라 경기가 있는데 공부를 해야 하는. 네. 자, 이렇게 바쁜 시간 속에서도 우리 청년 기획단 여러분 꾸준히 또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저희들에게 정말 재밌는 직업 이야기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직업 만나고 왔나요? 네, 오늘같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바다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항상 물과 함께하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바로 해양생물의 동반자 아쿠아리스트입니다. 오, 아쿠아리스트 하면 보통 이제 저희들은 그 수족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그 수중쇼 하시는 분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연인과 데이트를 하러 아쿠아리움에 많이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아쿠아리움을 좋아하고 잘 가는 편인데 아쿠아리움을 구경을 하면서 이런 멋진 수중쇼는 누가 어떻게 기획을 하고 또 바닷속에 살던 해양생물들이 수족관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취재를 통해서 이 궁금증을 풀고자 체험을 해보았고요. 또 이 체험을 통해서
수족관 안팎에서 아쿠아리스트 분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아쿠아리스트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있는데 머리. 이건 누가 관리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제가 이 친구들 관리하고 있고요. 오늘 친구들한테 이제 아쿠아리스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쿠아리스트는 이제 해양 생물을 관리하는 그런 직업이고요. 뿐만 아니라 뭐 청소나 뭐 질병 관리 또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고요. 저희 육산 필링 아쿠아리움이 국내 최초 아쿠아리움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2001년도부터 정말로 많은 아쿠아리움이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생겨났는데 지금 근무하는 아쿠아리스트는 한 400~500명 정도, 한 4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자격 요건으로 기준을 하자면 동물 관련이나 해양 관련 학과 나온 친구들을 선호하고 있고요. 자격증으로는 뭐 다이빙 자격증이나 수상 관련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가산점이 된다고 합니다. 친구들 아쿠아리스트가 되려면 이 유니폼이랑 장화를 꼭 신어야 돼요. 그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먼저 입고 우리 체험을 시작을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묶고 이렇게 끼면 돼요. 그리고 액세서리 있는 거는 빼는 게 좋아요. 시계나 그런 거는. 왜냐면 뭐 반지나 시계 차고 있을 때 빠졌을 때 생물들이 먹거나 그러면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전시 수조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밤사이 얘네들이 뭐 아프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이물질을 배출했을 수도 있고 뭐 토사물이나 뭐 배변 이상한 배변이 없는지 그거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청소를 한번 해봅시다. 똥이 말라 있기 때문에 물로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이걸로 이렇게 물로 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불린 다음에 수세미로 빡빡빡 문대면 됩니다. 잘할 수 있죠? 네. 물도 이렇게 한 번씩 뿌려가면서 잘 닦였는지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때요? 힘들어요? 네, 팔 힘이 팔이 많이 들죠?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아쿠아리스트가 체력도 꼭 잘 키워놔야 돼요. 좋아야 돼요. 이게 앉아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매일 현장에서 뭐 수세미질하고 뭐 움직이고 다이빙하고 하다 보니까 체력도 좋아야 됩니다. 끝났어? 힘 줘서 빡빡. 위에보다 밑에 많이 튀어 있으니까 빡빡. 진짜 힘들어요, 이 팔. 오케이. 여기는 저희 아쿠아리스트가 매일 아침 이제 생물들 먹이 조리하는 사료 조리실이고 여기도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쿠아리움에 사는 생물들이 사람들이 먹는 그런 생선만큼 특 A급의 생선만을 먹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도가 굉장히 좋아요. 먼저 처음으로 골라야 될 게 상사나 생긴 생선은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생선을 이렇게 골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담으면 돼요. 한번 해봐요.
뭐 상처나고 뭐 배가 터졌거나 그런 것들은 또 생물들이 안 먹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고 상태 좋은 것만 이렇게 넣으면 돼요. 주로 배 부분을 보나요? 배든 등이든 많이 봐요. 얘네들이 냉동 사료인데 이건 안 돼. 네, 이런 거는 안 돼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거는 지느러미예요. 그래서 괜찮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좀 상처 안 준 거는 다 버려요. 펭귄을 밥 줄 때는 안 먹는 개체가 없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밥을 주면서 이 친구들의 이상 징후나 뭐 건강 상태나 활력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밥 주면서 그런 친구들을 파악을 하고 또 못 먹는 친구들은 조금 더 많이 챙겨주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동물을 좋아해서 그런지 오히려 즐기면서 했던 것 같고 수족관 청소하거나 먹이 고를 때나 이렇게 먹이를 준비할 때 조금 힘들었는데 그 새코미라는 친구가 달려왔을 때 저도 같이 뿌듯해졌던 것 같아요. 네, 영상을 통해서 오찬원 아쿠아리스트 분을 또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봤고요. 또 청년 체험단 여러분이 직접 또 체험해보는 것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 글쎄요, 저는 뭐 먹이를 준다거나 이렇게 수중 쇼를 하는 거는 뭐 워낙 많이 봤으니까 익숙한데 이렇게 생각보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해양생물의 질병 관리와 수질 환경 관리 또한 모두 아쿠아리스트 분들의 책임인데요. 수영이나 잠수 실력만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수중 생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수족관도 2시간 이상 청소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만큼 체력이 많이 요구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딱 봤을 때는 많이 힘들어 보이진 않았는데 우리 청년 기획단 여러분은 정말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어땠습니까? 네,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안 힘들어 보이시죠? 저희도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유리창이나 돌 틈에 펭귄들의 토사물이나 변이 묻어 있어서 절대 대충 닦으면 안 되고 힘을 세게 줘서 빡빡 닦아야 된다고 해요. 제가 힘이 센 편인데도 온 힘을 다해서 문질러야만 깨끗하게 닦이더라고요. 네, 그럼 좀 제일 재밌었던 순간이 있다면 좀 언제였나요? 은지 학생. 저는 아까 말했던 새코미가 저희한테 막 이렇게 뒤뚱뒤뚱 다가올 때가 제일 귀엽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역시 좀 눈길을 사로잡는 게 펭귄이었습니다. 정말 귀여웠는데 글쎄 실제로 이렇게 좀 우리가 수족관을 통해서 유리벽을 통해서 만나는 거랑 실제로 앞에서 만나는 느낌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저도 수족관에 들어가기 전에 많이 무서운 감정을 느꼈었는데 오찬원 아쿠아리스트님 분께서 펭귄들이 공격을 해도 살짝 부리로 조는 정도라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하셔서 오히려 무섭지 않게 수족관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수족관에 들어가서 청소를 할 때 펭귄들이 청소를 하는지 알고 네. 수영하기 바쁘더라고요. 오. 또 그 모습이 네. 오히려 더 귀엽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이 펭귄을 비롯해서 이 해양 생물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아쿠아리스트란 직업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 자, 하연 학생이 본 이 직업의 매력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이야기하신 것처럼 해양생물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해양생물을 매일 볼 수 있고 친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셨다시피 제가 수족관 펭귄 수조를 구경을 했었는데 새콤이라는 펭귄이 오찬원 아쿠아리스트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일반인들에게는 흔히 할 수 없는 경험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체력 소모도 크고 힘든 일이 많은 직업인데 일단 이 해양 생물을 정말 좋아하고 애정하는 마음이 커야 좀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자, 청소도 하고 또 먹이도 준비해봤고요. 다양한 체험을 했는데 직접 체험해본 아쿠아리스트란 직업 어땠습니까? 네, 아쿠아리스트는 아쿠아리움이라는 인공적인 공간에 사는 해양 생물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좋은 먹이를 선별하고 또 펭귄들이 지내는 수조도 직접 청소를 해봤는데 신경 쓸 것도 정말 많고 생각보다 힘도 세야 하고 힘든 점이 많더라고요. 오찬원 아쿠아리스트님이 하루 종일 펭귄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또 환경을 관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펭귄 아빠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하영 학생은 좀 어땠나요?
네, 저는 학교에서 스쿠버 동아리 활동을 해서 오. 자격증을 취득하고 네. 실제로 울릉도에도 스쿠버를 하러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요. 아쿠아리움에서 아쿠아리스트 분들이 수중쇼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쿠아리스트 분들이 수중쇼를 기획하고 선물해주는 입장인 거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그래서 제가 아쿠아리스트가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매력 있게 다가왔던 직업으로 느껴졌습니다. 오, 아무래도 이 스쿠버 동아리 활동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데, 자, 하영 학생이 스쿠버 다이버 또 아쿠아리스트가 된다면 글쎄요, 나는 좀 어떤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나요? 네, 제가 아쿠아리스트 분들이 수중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뮤지컬에 관심이 많은데 네. 수중쇼를 보면 극적인 요소가 들어간 수중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물속이니까 언어적 제약이 있으니까 넘버멀 퍼포먼스 형식으로 해서 수중쇼를 진행한다면 아이들한테 볼거리도 있고 부모님들도 즐거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좀 인어공주 복장 같은 걸 하고 이렇게 먹이를 주는 그런 쇼를 많이 봤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 쇼는 저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하연 학생도 내가 만약 아쿠아리스트가 된다면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까? 네, 저는 관람객들이 정기적으로 아쿠아리스트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직접 취재를 해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체험이 어려운 직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쿠아리움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쿠아리스트 분들의 노력들이 숨어 있고, 아쿠아리스트를 꿈꾸는 친구들에게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만큼 좋은 경험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쿠아리스트가 된다면 아쿠아리스트 체험 프로그램 한번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예, 저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은지 학생은 어땠습니까? 네, 저는 이미 여러 아쿠아리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어공주 쇼 외에 다른 수중 공연을 한번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네. 인어공주 외에도 니모를 찾아서나 바다탐험대 옥토너처럼 인기 그렇죠.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바닷속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어린이들도 쉽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수중 공연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딱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 아쿠아리스트는 좀 활동적인 사람이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청년 기획단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자, 어떤 사람들이 이 직업이 어울릴 것 같다라고 보시는지요? 은지 학생? 네, 실제로 아쿠아리스트는 사무실에 앉아서 정적이게 일을 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해양 생물들을 관리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네. 조리실에서 먹이를 준비하고 또 수조에서 청소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공연도 하는 매우 활동적인 직업이었는데요. 수조 같은 대부분의 공간이 미끄러워서 거의 장화를 신고 일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활동적인 분들이 아쿠아리스트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조 관리도 해야 되고 공연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사료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정말 멀티플레이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직접 체험해본 사람으로서 활동성은 뭐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그 외에도 또 아쿠아리스트에게 어떤 적성이나 어떤 요소가 좀 필요할까요, 하영 학생? 네, 아쿠아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수중생물에 대한 지식과 또 수중생물에게 이상이 생겼을 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강한 체력을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5,000원 아쿠아리스트님과 함께 펭귄 수족관을 청소했을 때 최대한의 힘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사물이 잘 닦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 아쿠아리스트님이 그렇게 하면 토사물이 제대로 닦이지 않으니까 더 힘을 들여서 네. 하라고 저희한테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정신적으로 하루 종일 펭귄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또 펭귄들의 이상이 없는지 먹이를 관리하고 또 무거운 장비를 들고 수중쇼를 기획하는 과정에서도 육체적인 노동력이 상당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강한 체력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바쁘네요. 청소하고 사료 준비하고 계속 펭귄들 상태도 점검해야 되고 쇼도 하셔야 되고 참 바쁜 직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만난 5,000원 아쿠아리스트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펭귄들의 아빠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실제로 좀 어느 정도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아쿠아리스트에게 필요한 능력이나 적성이 해양생물을 사랑하는 부모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아쿠아리스트 분들은 수중생물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주며 교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수중생물들과 함께 공연을 하는 쇼다이버도 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중생물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중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어떤 직업이든 좋은 점, 또 매력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힘든 점도 있을 테고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좀 힘들어 보였나요? 네, 아쿠아리스트는 수중생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일을 하는 만큼 무게가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돌보는 수중생물이 아픈 경우, 특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수중생물이 아픈 경우에는 내가 잘못해서 이 친구가 아픈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하고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생명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그 마음이 가벼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책임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영 학생이 딱 봤을 때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까? 네,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찬원 아쿠아리스트님과 같이 펭귄을 돌보면서 펭귄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또 우리가 준 먹이에는 어떠한 이상 상태를 보이지 않는지 항상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내부 환경을 정돈하면서 예. 펭귄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지다 보니 네. 어느새 애정도 깊어지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체력은 뭐 당연한 거고요.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동물 같은 경우는 크게 표현을 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공감하는 능력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집을 청소해주고 먹이를 골라줬을 뿐인데 깊은 애정까지 느끼는 이 직업, 이 청년기획단 여러분들이 직접 봤을 때 많은 의미를 좀 느꼈다고 들었습니다. 은지 학생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저는 처음 펭귄 수조에 들어갈 때는 조금 무서웠는데요. 아쿠아리스트의 하루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펭귄들과 마주하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어서 나중에 너무 귀엽고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아쿠아리스트님은 펭귄이 친구처럼 다가올 때나 또 아팠던 펭귄이 건강을 회복할 때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는데 저도 청소를 다 마치고 여기서 펭귄들이 건강하게 지내겠지 하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을 약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도 아쿠아리스트라는 직업을 매번 이제 밖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체험해 봤을 때 그 전에 생각했던 어떤 선입견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없어지거나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좀 하영 학생이 느낀 점은 어땠나요? 네, 저는 아쿠아리스트의 입장이 되어보니 좀 수중생물에 대한 책임감도 커졌던 것 같고 네. 제가 한 행동으로 수중생물한테 이상이 생긴다면 저는 마음이 아플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네. 그만큼 또 책임감이 무게가 크고 또 사람들에게 또 추억을 선물하는 직업이니까 네. 그만큼의 또 재미도 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부담감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좀 특히나 하영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다이버 동아리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더욱더 가까이에서 봤을 때 느낀 점이 클 것 같은데 좀 본격적으로 아쿠아리스트의 직업으로서 생각은 안 해봤나요? 네, 제가 아쿠아리스트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번 체험을 하면서 진짜로 제가 아쿠아리스트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도전해보고 싶다면 하고 싶은 직업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좀 본격적으로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활동적이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 이쪽으로도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깊게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하연 학생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아쿠아리스트 분들 만나보기 전과 후가 많이 생각을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저는 항상 아쿠아리움을 관람객 입장으로 가서 구경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이번 처음에 아쿠아리움 뒤편으로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른 아침부터 수중생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손질을 하시고 또 수족관 청소를 하시느라고 분주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아쿠아리스트 분들이 정말 숨은 노력이 숨어져 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기와는 분명히 다른 또 깊은 노력도 필요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좀 뭐 체력도 그렇고 많은 부분 노력을 요하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직접 체험해 봤어요. 아쿠아리스트 한마디로 표현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전 아쿠아리스트란 교감 사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감 사전. 네. 하루의 일과가 수중생물을 관리하는 일로 시작하는 것만큼 수중생물에 깊은 애정이 필요한데요.
그에 반면 수중생물들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소통이 안 되니까 교감을 할 수 있는 교감 사전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지 학생은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아쿠아리스트는 수중생물들의 보호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오찬원 아쿠아리스트님이 펭귄을 아빠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 오찬원 아쿠아리스트님을 믿고 펭귄들이 의지하잖아요. 그렇게 바다를 떠나서 아쿠아리움에서 지내는 수중 생물들한테는 꼼꼼한 관리와 사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먹이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수중 생물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쿠아리스트 체험을 우리 친구들 다 해봤잖아요. 체험을 마무리하는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연 학생? 네, 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쿠아리스트 뒷변에 처음 들어가 봤는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취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영 학생은 어땠습니까? 저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아쿠아리스트란 직업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직업군이었는데 직접 체험을 해보고 제가 다이빙 했던 경험도 생각나다 보니 네. 이런 직업을 제가 진짜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직업 체험에서 가장 의미 깊게 다가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은지 학생? 네, 저는 펭귄도 직접 만나고 귀여운 새코미랑 인사도 하고 정말 재밌게 촬영했는데요. 그만큼 아쿠아리스트 분들이 하루하루 펭귄들하고 재밌는 일상을 보내시는 것 같아서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하영 학생이 이번 체험을 했을 때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 어떤 게 있었나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쿠아리스트라고 한다면 수중생물의 토사물이나 먹이 같은 건 직접 주지 않는 역할로만 제가 소극적인 역할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수중생물의 엄마하고 아빠 같은 존재이더라고요. 먹이부터 해서 건강 상태, 내부 환경 때까지 그런 책임감이 크다는 직업을 알고 더 무게감이 있는 직업으로 바라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펭귄 정말 좋아하거든요. 평소에 인터넷 하다가도 귀여운 사진 있으면 꼭 저장을 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계속해서 이 새코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한번 나중에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직업이든 보이는 부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숨은 노력이 더 중요하고 또 직업을 선택할 때도 분명히 고려해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을 청년기획단 여러분이 오늘도 또 전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고맙다는 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